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31주차 소식입니다. 9년 전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무서운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총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사건으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공격이었고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9년 전 여름 노르웨이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와 곧바로 뒤이어 우테야 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두 사건으로 총 77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명이 넘는 이가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25분에 오슬로의 중심가를 날려버릴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총리 집무실이 있는 17층짜리 정부청사 유리가 전부 깨지며 날아갔고 건물 전체에서 검은 연기가 가득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피 묻은 구두며 옷까지, 건물의 조각, 유리와 자갈이 온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폭발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고 20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 12명이 중상입니다. 근처에 있던 버스 기사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참혹한 광경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슬로에서 폭탄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슬로에서 35km 떨어진 북서쪽 우테이아 섬에 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우테이아 섬에서는 당시 노르웨이 집권당인 노동당의 청년 정치 캠프가 진행 중이어서 대부분이 10대인 청소년이 600명가량 모여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방금 오슬로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며 성 중앙에 캠프 참가자를 불러 모아놓고는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격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총 6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하루 동안 수사를 통해 그의 목적과 생각을 밝히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같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유색인 이민자, 특히 이슬람계 이민자들은 혹시라도 어떤 공격이 있을까봐 바깥을 나가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옌스 스톨텐베르 역시 노동당 청년 캠프 출신으로 과거 매년 우테야 섬의 노동당 캠프에 참가했었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직접 방문해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장미를 들고 거리에 나온 추도행렬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류애입니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말은 요즘 한국의 정당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연설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비크가 아무 배경 없는 단독범이고 그의 목적이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런 가치를 전파하고 펼치는 노르웨이 노동당의 정치에 제동을 걸고 그런 생각을 전하는 노동당의 미래 지도자를 없애버리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진술이 이어지자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011년 7월 22일 우테야 섬의 악몽과 브레이비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요. 비세스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브런치에서 북유럽 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북유럽 연구소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